아, 저 옆에 있는 차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아, 재밌네. Coronavirus? No. 아, She has waiting for parts virus.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을 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제가 오키나와 중부에 위치한 한 카페고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미국 문화와 스타일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페인데 보시다시피 시국인지라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영상을 편하게 찍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생뚱맞다.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카페에 와서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왜 중국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처음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막 사업을 준비하고 할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중국은 저희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중국은 정치 체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경제 체계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랑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랑은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정치 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경제 체계는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이 좀 뭔가 좀 언밸런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잘 물려서 돌아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을까?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을까? 그리고 공산주의 이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한 15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왜 이 민주화 항쟁을 하지 않고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미리 여러분들께 포석을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중국 사람들이 왜 그러면 민주화 항쟁을 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굉장히 민주화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굉장히 민주화의 어떠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민주화의 그 정도가 굉장히 높다. 대한민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민주항쟁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피해 역사, 그리고 또 어떤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 또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국은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국공내전, 마오쩌둥과 장개석이 국공내전을 벌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택동,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택동은 자신의 체계를 확고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저는 이 중국 역사상, 근대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 대혁명이 있지 않을까. 중국말은 원화 다거밍이라고 하죠. 이 문화 대혁명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공산당이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종교의 탄압, 문화의 탄압, 그리고 또 지식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자행되죠. 엄청나게 많은 서적들이 불에 타게 되고요. 지식인들이 숙청당하게 되거나 좌천당하게 되고, 그리고 문화, 예술, 종교 이런 것들을 탄압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인민들에게 굉장히 깊게 각인시켜주고 어떤 물질주의 사상, 중국 인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알아요. 그 문화 대혁명 때문에 중국이 뭐 50년 퇴보했네, 100년 퇴보했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더 이상 도덕, 그리고 양심, 그리고 어떠한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 중국의 흑역사, 문화 대혁명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덩샤오핑, 등소평이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등소평의 숙제는 그거였어요. 일단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로서 중국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너무 못 살았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부흥을 시켜야겠다.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한 것이 바로 개혁 개방입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개방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이나 특히 제조 기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의 초석을 이룩합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두 번째의 경제 대국이에요.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미국의 협조와 방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미국과 중국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또 값싼 재료로 만든 싼 공산품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걸 사들이게 되죠. 네,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중국 제품이 전 세계에 팔려 나가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죠. 특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방조하에 중국은 세계 공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누가 벌었겠습니까? 중국의 일반 인민들이? 아니요. 인민들은요, 결과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러한 공장 근로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죠. 그리고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면서 일을 합니다. 그냥 굶어 죽지 않은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민들이 이런 자유의 의지가 점점 강해지다가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에는 정치 어떤 공산당 리더들 그리고 거기와 이제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에 놓여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인민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열망이 쌓이다가 빵 터진 게 바로 천안문 사태예요. 근데 천안문 사태 때 등소평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인민들을 그냥 무력으로 밀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뭐 광주 사태랑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천안문 사태는 실패로 끝나게 돼요. 이게 또 굉장히 그 중국 사람들이 이런 민주화 항쟁을 하지 않는 포기하게 되는데 또 이게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무력 앞에 인민들이 일어난 것이 탱크에 짓밟히면서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항쟁을 해봤자 투쟁을 해봤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어떤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20년 30년 동안 중국이 뭐 매년 최근 몇 년 말고요 5년 6년 전만 해도 막 매년 10%대 이상의 정말 성장 많이 할 때 막 15% 이런 식으로 매년 성장을 했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점점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냐면 공산당이고 뭐든 간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 중국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돈을 좋아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 몇 번 얘기했어요. 중국 사람들처럼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드물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저도 좀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 중국 갔을 때는 그런 중국 사람들의 이 물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좀 추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이 나의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좀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물욕을 이렇게 드러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중국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저도 좀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됐었는데 그런 어떤 중국 사람들의 성향, 이 물욕에 대한 성향이 원래부터 강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선정과 선동을 통해서 국뽕주의 사상, 중화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중국 정부가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중국이 점점 더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국뽕주의, 이 중화 사상을 중국 인민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정말 중국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져요. 네, 소비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자들의 이 부스러기들을 이제 집어먹고 인민들이 산단 말이에요. 야,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다 압니다. 중국에 자유가 없다라는 거. 언론의 자유도 없고 또 정치적 자유도 없고 그리고 또 사상의 자유도 없다라는 거 알아요. 중국의 이 독재 정부라는 것도 알아요. 중국 친구들이 그래요. 위챗이나 이런 데다가 중국 정부 좀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을 올리잖아요. 그냥 다 삭제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정부의 노선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은 지두새도 없이 끌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자유
그리고 이런 민주화가 중요하지 않아.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아니 돈을 벌어주는데 내가 뭐 융자 잔뜩 끼고 아파트 한 채 사서 지금 30년 동안 중국은 부동산 불패 아닙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이 좀 이렇게 억제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좀 오히려 부동산 하락까지도 버블이 꺼지면서 그러지만 최근 진짜 3, 4년 전만 해도요.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서 부동산 불패 신화였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집 한 채 사면은 막 융자 잔뜩 끼고 그러면 막 4, 5년, 10년 지나면은 와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적으로 점점 풍요로워지니까 여기에 젖어서 자유라든지 뭐 정치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그 메이반파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메이오반파 방법 없다라는 말. 중국 정부에서요 중국 사람들에게 자 니네들 중국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해요. 다 알아 우리도 중국 정부가 이런 걸 통제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메이오반파 방법이 없어. 왜? 그 천안문 사태 때 무차별하게 탱크에 짓밟혀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부에 뭐 이빨을 소리 해봤자 뭐 자유를 외쳐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정말 소용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정부가 싫든 좋든 시키는 대로는 따라가야 돼. 이게 가장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메요 빰파 방법이 없어. 이거 자체가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맨날 뭐 중국 이거 있잖아요. 뭐 른타이뚜어, 뭐 른커 타이뚜어, 중국 타이따, 뭐 중국 너무 커, 중국 인구 너무 많아, 민주 타이뚜어 너무 민족이 많아. 이렇게 큰 나라를 좀 우리가 자유를 억압당하고 통제를 받더라도 이렇게 큰 나라를 저렇게 강한 독재 정부가 휘잡아서 매니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 중국은 더 혼란스러워질 거야 라고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잘하고 있어. 어찌됐건 경제가 막 성장하잖아. 여러분들 중국이 30년 전 정말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요 막 발전하는 단계였는데 굉장히 그때만 해도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 못 살았어요. 어디 감히 미국이랑 다이다이 합니까? 어디 감히 30년 전만 해도 중국은요 시골에 깡촌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근데 실제로 이 30년 동안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제성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에게 마약과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떠한 도덕성 그리고 정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내 통장에 얼마가 쌓여 있느냐, 당장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중국 인민들도 조금 더 깨어나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사스 때도 제가 중국에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요. 사스가 거의 지금 한 18년 전인가 거의 20년 전에 중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때도요. 중국의 친구들이 중국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통계 중국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정부가 뻥치고 있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식이 있는 뭐 의료 관계자들 또 정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커밍아웃 하면서 지금 이게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 대항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끌려가고 어디 쥐두새도 없이 사라지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중국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정말 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도 서서히 좀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성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다 실패로 끝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가 지금 중국 정부가 끝까지 이런 개량 공산주의, 뭐 개량대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나 중국이 진짜 변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중국 사람들의 어떤 물욕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 또 중국 정부의 이런 세뇌, 중화 사상 중국 사람들이 원래 습관처럼 방법이 없다. 우리가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얘기해봤자 중국 정부의 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천안문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
오바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고 또 문화 대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런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고 어떤 인격 뭐 이런 것을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러한 교육 문화 정치적 환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뭐 자유라든지 또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아직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중국의 세뇌인데 정말 중국이 너무 크고 인구도 너무 많고 너무나 복잡 다양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강력한 이런 독재 정부가 우리를 좀 억압하고 자유가 좀 통제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중국은 분열되거나 우리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 세뇌 요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의 그런 생각과 정부가 서로가 타협을 한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은 또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을 하지 않는다. 또 자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목말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더 자유의 소중함과 어떤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서 민중들이 인민들이 조금씩 깨어 나갈 것이다. 눈이 떠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 뭐 시진핑 정부가 됐든 그 다음 정권이 됐든 간에 이렇게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사실 이렇게 매를 때려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말을 듣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네. 그리고 좀 중국이라는 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그리고 정치는 사회 공산주의 이게 굉장히 좀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상반되는 두 가지의 어떤 경제와 정치 체계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아주 좀 어정쩡한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나라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중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항쟁하거나 쟁취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거나 재밌었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카페 분위기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뭐 오키나와 오실 일 있으시면 같이 여기서 칵테일도 한잔 하면서 저랑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